자, 일단 내용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합시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좋겠대. 경원아 어떻게 해야 돼? 세 점이 A, B, C라고 해보자.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대. 이런 그림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경원? 아, 맞는데, 까비. 자,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아, A, B의 식을 세우자. 그리고 그 위에 C도 있으니까 C 대입하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얘는 얘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어서 뭘로 푸는 거다? A, B의 기울기, B, C의 기울기, C, A의 기울기 모두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죠. 풀면 뭐 미지수 있어도 구할 수 있겠죠. 얼마인지 이해 갈까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문제에서 A, B를 지나는 직선 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아니면 어떤 특정 점을 지나도록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식을 뭐라고 쓸래? A, B를 지나는 직선 식 어떻게 세울래? 뭐를 모르는 거야? 지나는 점 하나는 알지만 뭐를 몰라? 기울기라는 걸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방법 없이 기울기를 뭘로 놓고 미지수로 놓고, 그러니까 얘는 문자인 거야. 기울기를 문자로 놓고 x 빼기 a 더하기 b라고 쓰셔야 될 거야. A, B를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표준형에 한계점이 있었어. 어떤 거지? 지금 내가 여기다 적은 이 흰색은 얘들아, A, B가 여기 있으면 이러한 직선들 모두를 나타내는 거 맞거든? 이런 것들 딱 하나 못 나타낸다. 어떤 모양? 다음과 같은 모양은 못 나타낸다고 했어요. 표준형은. 그래서 A,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 식 써도 돼. 이식 쓰는 거 맞아. 근데 또는 X는 A도 있는 거야.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요 놈이 응용이 될 거예요. 두 가지 정도로 응용이 될 건데, 첫 번째로는 넓이를 이등분할 겁니다.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거야. 어떤 거? 삼각형. 얘들아, 너희한테 뭘 줄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을 줄 거거든. 직선이. 그럼 경원아, 떠오르는 그림이 뭐야? 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어떻게 지나가면 이등분이 될까? 중점이 어디 있을까? 한 변의 중점? 오케이. 자,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지나가면 넓이 이등분 되는 거 맞습니다. 됐죠? 이거 넓이 이등분 돼요. 한 꼭지점을 지나면 무조건 중점 지나가면 넓이 이등분이지. 됐니? 근데 꼭지점을 지난다라는 보장은 없어.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도 넓이 이등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냐?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이상한 데를 지나가는 놈은 방법이 없어요.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넓이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야. 요거는 뒤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다시 한번 등장할 거야, 참고로. 직접 계산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 대해서도 같은 유형이에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가 있지.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 경원이 한 번만 더 도와줄까? 중점? 아니요, 대각선. 대각선에? 자, 다시. 대각선이면 넓이 이등분 맞아? 얘만 있진 않을 거라고.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등분은 뭐 중심이라고 얘기할게. 무게중심이 존재합니다. 사각형도. 넓이를 똑같이 나누는. 됐니? 그 무게중심만 지나가면 무조건 넓이 이등분이에요. 꼭 대각선일 필요는 없고. 됐니? 중심을 지나면 됩니다. 그럼 넓이 이등분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중심이 바로 이 파란색 점인데 평행사변형의 중심은 대각선의 중점입니다. 또는 대각선의 교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넓이 이등분합니다. 도형의 성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넓이가 이등분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식을 세워야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참고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뒤에서. 알겠니? 자,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얘들아, 만약에 x-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었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이건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은 뭘 의미해? 이 식을 만족하는 놈들이지. 됐어? 얘를 함수로 보면 그 함수 점들 다 대응되는 거 다 찍은 거지. 반대로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다 방정식의 해들이에요. 여기까지 맞을까? 방정식의 해?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값이니까 방정식의 해겠죠? 그럼 만약에 선을 하나 더 그었어. 얘는 x-2y 더하기 3은 0이란 식이래. 그럼 요 놈도 방정식의 해 아니겠냐? 됐니? 그렇다면 이 교점은 얘의 해기도 하고 요 놈의 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야?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오는 게 항상 교점의 좌표가 됐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연립방정식이랑 관련이 있어. 각각 영도일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만약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라 부르고 요 놈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냐? 승규야.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총? 무수히 많을 겁니다. 많잖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막. 그치? 엄청 많이 그을 수 있지. 무수히 많이. 그치? 그래서 문자가 섞여서 표현될 거야. 다시 여기에 적힌 A, B, C와 A-, B-, C-는 숫자인 거야. 주어진 두 직선이니까. 됐니? 근데 요 놈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문자가 섞여 들어가 있을 거라고. 됐어? 그리고 이 점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점인 거잖아. 그치? 됐니? 그래서 결론, 얘를 표현하는 표현식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배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쓸 수 있어. 어서 와. 괜찮아? 너 왜 수업 까먹은 거야? 에이씨. 자, 이제부터 이걸 설명할 거야. 얘들아, 중요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니? 이게 왜 되냐면 지금 내가 쓴 이 식은 얘들아 잘 봐.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뭐야? 항등식 아니냐?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등식 문제 어떻게 풀었지? 얘를 0으로 만들자였었어. 기억나요? 왜? K에 관계없이가 되려면 K가 사라져야 돼. 그러려면 K에 0 곱해야 돼. 기억나? 항등식? 그래서 K에 관계없이 라는 말 때문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 돼야 돼. 됐냐? 그러면 나머지도 0이겠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돼버려. 괜찮을까?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K에 관계없이 둘 다 만족해야 돼. 그게 뭐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은 K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K가 바뀌어도 K에 1 넣고 K에 2 넣고 할 때도 이 점은 꼭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왜? K에 관계없다고 했잖아.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지난다는 뜻이라고. 됐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 점은 꼭 지났으면 좋겠어. 이건 K가 1일 때야. 이 점은 꼭 지났으면 좋겠어. 이건 K가 3일 때야. 각각 K 값에 따라서 직선 하나씩 결정될 거라고. 됐니?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음처럼 표기를 합니다. 됐나요? 쌤, K를 무조건 얘한테 곱해야 되나요? 아니야, 위에 거에 곱해도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네. 좀 더, 지금 내적 갈등하고 있어요. 더 설명할까 말까? 하나만 더 붙일게. 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심지어 흰색들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그치? 결국엔. 맞아? 근데 이 노란색 식은 얘들아, 딱 하나를 표현 못 해요. 이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얘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K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절대 얘는 나올 수 없어요. 참고로. K가 곱해진 식은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같이 적어주시고, 얘가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요 노란색 식까지는 정확하게 받아들입시다. 요까지만 일단 정리해 주세요. 네. 자, 거기 사쪽에 보시면 얘들아 세 점이 뭐라고 돼 있어? 일직선 상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려면 얘들아 둘 중에 하나야. 점이 겹칠 수도 있잖아. 사실은. 겹치는 경우. 내가 점 3개를 찍었는데 이렇게 찍힌 거야. 물론 이제 이것까지 내면은 진짜 선생님들이 너희 싫어하는 거야. 학교쌤이 내면. 그럼 한직선상에 있는 거지. 맞아요. 또는 방금 우리가 적은 대로 기울기가 같으면 되죠. 이런 상황이 되겠죠. 또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한 번쯤은 혹시 점이 똑같아질 수는 없는지는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왜냐면 그냥 식으로만 풀면 점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들어가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 풀면서 한번 체크해 볼 거고. 근데 아마 이 프린트에는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구했는데 그 미지수 중 하나가 점이 겹쳐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답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이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놈은 절대 세 점이 똑같아지는 경우는 없죠. A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얘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기울기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AB의 기울기는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 하셔서 A에서 B 뺐어요. 2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BC의 기울기, CA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BC도
마삼분의 3-a인데 같으면 그냥 한 직선에 있는 거다. a는 얼마? 뭐 9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뭐 너무 쉽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도 사실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죠. 아닌가요? 맞죠? 자, 13, 14 둘 다 합시다. 한 번에.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3번에서 바로 나오긴 했네요. 잘 봐요. 내가 만약에 세 점을 삼각형 안 이루어지려면 한 직선상에 있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삼각형 무조건 만들어지죠. 이런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오케이. 한 직선이니까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 B에서 C 빼면 K-4분의 2K-8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 이거 약분도 돼요. 심지어 2입니다. 그래서 분모 곱해서 3-2K는 2K 더하기 6이라고 해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야 답이 맞아요, 얘들아. 근데 지금 아마 친구들 중에서 4라는 답이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분모 곱하면 4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4는 안 돼요. 왜? K가 3면 점 B랑 점 C가 같은 점이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두 점이 똑같으면 안 되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버려야 돼. K는 4를. 그래서 아마 4가 나오신 분들은 저걸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같아질 수 있다를 생각해 봐야 돼. 이들은 절대 같을 수 없을 거야. K가 마3이면 절대 같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8이면 K가 4니까 된다. 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하실 때. 뭔 말인지 이해가죠? 운 좋게 예논만 나오신 분들은 뭐 운 좋게 맞은 거긴 한데 혹시 2차식 나오거나 그랬을 때 K는 4를 버려야 된다. 자, 14번. 그래서 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얘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그냥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선이 세 점을 모두 지난다라는 건 한 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AB의 기울기는 3분의 5-A, BC의 기울기는 A-6분의 마이너스 18 서로 같다라고 해서 분모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우와 얼마죠? 11A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7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A제곱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42가 제로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나? 얼마죠? 얼마로 되니? 얼마예요? 아직 안 나왔냐 다? 못 구했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A 값이 얼마? 이거 A 값 안 나오지 얘들아? 맞아 이거 오타 있을 거예요. 뭐라고? 14랑 3? 되나? 되네요. 뭐야? 됩니다. 왜 비웃었어? 자, 그럼 A 얼마예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14가 돼야겠네요. 오케이. 14면 맞네요. 자, A가 14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대입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9고요. 그 기울기를 식을 세우면 얘가 6,5로 합시다. 6,5를 지나야 되죠. 6을 집어넣으면은 54. 근데 20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74를 더해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37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직선을 세워주시면 된다. 괜찮을까요? 한직선상 기울기 구하고 그 A값 대입해서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일 거며 지나는 점 대입해서 식 세운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하게 끊어지네요. 지금 잠깐 쉴게요. 지금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뭐 얘는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에 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쓸게요. 대충 그릴게. 정확하게 안 찍어도 돼서. 자, 점 A가 마이너스 1,5, 점 B가 1,0, 점 C는 3,4. 자, 이렇게 꼭지점이 주어져 있고요.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점 A를 지나간대요. 자, 한 꼭지점을 지나간다라고 나왔으면 너무 쉬운 문제 어디? 중점만 지나가면 되는 거다. 그쵸? 중점은 2,2입니다. 즉 우리가 풀 문제는 A와 2,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울기를 구하시면은 3분의 마3이라서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쵸?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넣어서 5 나오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겠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16번도 이어서 해볼게. 자, 요번에도 세 점이 나와 있는데 요번엔 반대로 제시가 되었네요. 어떻게 제시가 되었냐면 이렇게 ABC라는 점이 있을 때 자, ABC의 넓이를 2등분하면서 AB의 중점을 지나고 있대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몇 콤마면? 3,2. 자, 이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무조건 C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넓이가 딱 2등분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3,2와 6,마이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 6 넣어서 마일 나오려면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림만 잘 그리면 해결된다는 거지, 삼각형 문제. 자, 17번과 18번을 한번 사각형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17, 18 시작. 네, 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야, 직사각형이라는 거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뭐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됩니다. 2,3. 그 2,3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마일, 마이도 지나는 직선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기울기 얼마지, 경원아? 3분의 5. 그래서 y는 3분의 5x. 자, 마일, 마이 대입해서 식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 필요하시겠네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는 사각형 중에 평행사변형밖에 없어, 얘들아. 그래서 맞는지만 비교해보면 돼. 요거 평행한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기울기 같으면 되겠죠. 뭐 얘에서 얘 빼면 1분의 3. 얘도 1분의 3 나오는 것 같아요. 평행합니다. 실제로 나머지도 평행하고요. 이렇게도 평행해요. 기울기 체크해 보시면. 됐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각선의 중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몇 콤마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3,1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그 마3,1을 지나면서 1,2도 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기울기가 얼마죠? 4분의 1. 그래서 y는 4분의 1x 1,2를 지나야 돼. 더하기 4분의 7. 내가 원하는 거는 y절편 4분의 7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스무스하죠. 점만 찾으면 돼요. 그림만 잘 그리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식 세우기만 연습이 되시면. 넘어가서 19번. 자, 이 문제는 뭐 2차 함수 때도 많이 풀었던,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던 유형의 문제라서 따로 설명은 안 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자, 요 놈이 몇 사분면 지나는지를 체크하래. 그럼 너희가 할 일은 얘들아,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b분의 a다가 좀 바로 보이면 될 것 같아. y는 정리했을 때 당연히 b가 0이 아닐 때겠죠. 이거는 이해 갈까? 그 다음에 x절편 얼마? x절편은 y에다가 0 넣었을 때 x값 임으로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당연히 얘도 a가 0이 아닐 때 마찬가지로 y절편은 x에다가 0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b가 0이 아닐 때겠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 야, 그러면 a랑 b가 0일 땐 뭐였는데? 다시 한번 개념 복습. 얘는 정리했었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y는 어쪽으로 생겨서 직선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 핑크색 상황이 아니면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져주시면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럼 1번부터 가봅시다. 1번. 얘들아, A, B가 양수래. 그럼 여기에서 A랑 B가 있는 게 뭔데? 첫 번째 거잖아. 맞아. 그럼 A, B가 양수. 근데 마이너스 붙였네. 기울기 음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BC가 0이야. 야, 근데 잘 봐. A 곱하기 B를 해서 양수인데 BC가 0이래. 무슨 말? B는 절대 0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C가 0일 수밖에 없답니다. 야, C가 0이면 X절편, Y절편 모두 다 0이에요. 그래서 원점 지난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그래프는 기울기가 음수면서 원점 지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이 만들어지고요. 답은 제2 4분면, 4 4분면이 되겠습니다. 괜찮니? 네. 자, 그 다음에 2번. A, B가 음수라고 줬고요. B, C는 음수라고 줬네요. 그럼 고민하지 말고 얘들아, 저 셋 중에서 A, B랑 B, C 관련된 거 생각하면 돼요. A, B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었다. A, B가 음수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는 양수겠죠. 자, BC가 적혀있는 건 Y절편입니다. BC가 음수야. 그럼 B분의 C도 음수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절편도 양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 양수에 Y절편 양수면 이런 그래프 아니겠니? 그래서 답은 1, 2, 3 4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과 21번 다 한 번에 해결합시다. 얘는 할만할 겁니다. 뭐 거의 똑같은 문제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놈이 2, 3, 4를 지나야 돼.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겠죠. 됐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울기가 음수다. 됐죠?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다.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도 음수다. 이거 적어달라는 얘기겠죠. 괜찮을까? 됐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결국에는 a, b가 양수라는 말이 될 거고요. a, c도 양수라는 말이 될 거고 b, c도 양수라는 말이 돼주겠죠. b분의 c와 b, c는 당연히 부호가 또 동일하죠. 나누기 곱하기 차이인 것 뿐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답은 셋 다 0보다 크다 였고요. 자, 21번은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 음수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양수 이렇게 가셔야겠죠. 두 개만 알아도 모든 놈의 부호 확인 가능하니까 이걸로 가봅시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위에 거 a, b는 양수라는 뜻이고요. 아래 거 b, c는 음수라는 뜻이니까 얘들아 a, c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같은데 반대야 반대겠지. 그래서 얘도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그려야 되는 놈이 cx 더하기 ay 플러스 b는 제로. 그럼 요 놈의 기울기는 뭐야 얘들아? y는 정리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c일 거라고. 그러면 이 핑크색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걔는 노란색 때문에 음수가 되어야겠죠. 그럼 끝났죠. 기울기랑 y절편 알면 그릴 수 있죠. y절편 음수의 기울기 양수니까 제 1, 3, 4, 4분면이 되겠네요. 이렇게 21번도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잠깐 시간 줄게요. 네, 넘어갔어. 22번. 자, 거기 문제 잘 보세요, 얘들아. K에 관계없이 나와 있어. K로 묶으란 얘기일 거야. 그래서 K가 있는 놈들 묶어주시고 K가 없는 놈들 또 따로 써주시면 뭐야 이게? 미안해. 되겠습니다. 경원아,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아까? 그러니까 요놈 능령과 요놈 능령의 뭘 지나는 직선이라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냥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얘 0일 때 그리고 요놈 0일 때의 교점이구나.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구나 라는 거 개념만 이해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 얼마 나오지? 위아래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x는 마이너스 5분의 1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입했을 때 y는 5분의 2인가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이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직접 좀 써보셔야 돼서 2, 3, 2, 4번 두 문제 풀어볼게요. 2, 3, 2, 4 가볼까요? 자, 우선 23번은 꼭 지나는 점 P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점이 바로 6x-y-7은 0과 2y-2는 0이 성립할 때라고 다 좌변 넘겨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연립하시면 y가 1일 때니까 x 얼마? y 1일 때 맞죠? x 얼마?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1이 점 P의 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OP 원점과의 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9분의 16 더하기 1로 9분의 25가 되면서 루트 벗겨지면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24번도 마찬가지로 K로 묶고 없는 거 정리하셨을 때 점 P를 찾아야 되므로 또 연립방정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문제가. 자, 그럼 내가 위에 거에 2배 해서 위아래 더하실게요. 그럼 얼마? 21에 7인 것 같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한번 쓸까요? 마3, 1이라는 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점 P가 됐죠? 그래서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직선 대입해서 식이 성립하려면 y절편이 마이너스 5였어야겠죠. 자, 2, 5번 또 갑시다. 네, 자, 요번엔 말만 반대로 한 것 같아요. 자, 요 놈은 꼭 지나는 점이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의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죠. 그쵸? 근데 그 해가 지금 2, 마일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주황색 식들한테 얘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겠죠. 요 놈과 그리고 2 빼기 B 빼기 8은 0.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됐나요? 그래서 A는 2분의 13,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두 개를 뭐하래?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1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계속 똑같은 문제의 느낌이라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푸는 게. 자, 대신 요 대표 예제 7번에 있는 페이지의 문제는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오늘 9쪽까지 할 수 있겠군요. 시간이 충분하네요. 네. 그래서 한번 문제 같이 좀 볼게요. 9쪽까지만 하고 끝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일찍 끝나는 거잖아. 9시까지 하고 싶으면 9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하는 거. 아, 바뀐 지 좀 됐잖아, 지난주부터. 왜 그래? 바뀌었어요? 일단은 화목 다 9시까지 하기로 했잖아. 진짜요? 따로 클리닉 안 하는 대신. 다른 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니네가 저녁 시간 보고 목요일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잖아, 요번 주. 저녁 시간이 만약에 앞에 6시까지 올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네. 학교에서 밥 먹는 사람 누구죠? 방학 때. 아, 성룡이. 성룡이가 확인해서 알려줘. 내일 방과후를 하고 저녁을 먹었을 때. 왜냐면 방학 때는 원래 다 정상 수업 하거든, 6시에. 밥 먹고 올 수 있어서. 내일 한번 확인해봐. 하고 목요일엔 일단 6시 반까지 오세요. 알겠죠? 할게요. 26번. 자, 점 A와 점 B가 주어져 있고요. 선분 AB와 직선이 만났으면 좋겠대요. 선분 AB니까 얘들아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야 돼요. 양쪽 A랑 B에서 말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자, 점 한번 찍어봅시다. 0,2 0,2 맞죠? 오케이. 점 A는 0,2입니다. 그 다음에 점 B는 3,-1이라고 하네요. 3분이니까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딱 양쪽 끝에서 멈춰야겠죠. 자, 요 3분과 mx-y 더하기 3m-2는 제로 얘가 만났으면 좋겠대. 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어서 y는 하고 정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식, 우리한테 친숙한 식으로 바뀌어요. 이거 해석하면 뭐지, 경원아?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놈이야? 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는 몰라요. m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기울기가 바뀌는 거야. m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 점은 꼭 지나야 되고. 맞죠? m에 관계없이 이 점은 꼭 지나죠. 그래서 마3 콤마 마이를 찍어봤더니 내가 요 점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저 흰색 놈과 만나야 돼.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맞아? 그럼 이 직선보단 기울기를 줄여야 돼. 살짝. 언제까지? 이때까지. 선분이라는 거는 양 끝점을 포함합니다. 얘를 지날 때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얼마죠? 2점? 3분의 4. 괜찮니? 얘가 뭐야? 만나게 하는 m의 최대값이겠죠. m은 기울기였으니까. 쟤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고. 이해 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조금 줄어들었어. 계속 만나고 있겠지, 흰색이라. 그러다가 언제까지만 줄어들 수 있어? 기울기는 요놈 지날 때까지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네요. 요게 뭐야? m의 최소가 되겠죠. 기울기의 최소값. 만나게 하는 최소값.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6분의 1보다는 m이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대신 3분의 4보단 작거나 같아야 흰색 부분과 만날 수 있다입니다. 됐니? 어렵죠? 아닌가? 좀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중학교 때도 비슷한 거 풀어보지 않았니?
기억이 안 나는군요. 자, 좋아요. 자, 27번, 8번 해볼게요. 27번, 8번. 해봅시다. 자, 27번은 일단 1사분면에서 만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리는 게 맞아요. 방금 바로 직접 문제처럼. 그래서 내가 요 놈을 그려봤더니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뭐 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실 겁니다. 문제 없을까? 그럼 1사분면은 어디야 얘들아? 1사분면 요만큼이 1사분면 위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이랑 저 왼쪽에 있는 놈이 만나길 바라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놈은 4,6이라는 점을 꼭 지나요. m에 관계없이. 한 요 정도 어디선가를 지나가고 있대. 이 점을 꼭 지나가야 돼. 그때 기울기는 m이고. 괜찮을까? 그럼 나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야 요렇게 지나가면은 기울기 얼마야? 이거 1,0이다 그치? 그럼 기울기 얼마야? 2 나오죠? 괜찮을까?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가면 기울기 얼마일까 얘들아? 이거 0,2입니다. 문제 없니? 그럼 어때야 돼? 기울기 4분의 4니까 1이죠. 그럼 나는 노란색이랑 만나려면 얘들아 기울기가 그 둘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란색은. 그래서 끝 1보단 커야 되고요. 2보단 작아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등호가 요번엔 빠지셔야 됩니다. 왜? 1사분면은 저 축이 포함되잖아. 구멍 뚫려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위에 거랑 차이점 느껴야 돼. 3분이라는 말과 얘는 끝점이 빠져 있는 거니까 등호가 빠져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8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요번에 정확하게 값을 안 주고 A랑 B라고 줬어. 대신 A는 양수, B는 음수거든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다시 한번 복습. X절편이 A라는 얘기였고요. Y절편이 B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X좌표, Y좌표를 찍어보면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니까 한 이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쵸? A는 양수, B는 음수. 지금 현재 이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에요. 괜찮니? 근데 얘가 4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저 왼쪽에 있는 직선이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저 왼쪽에 있는 직선은 마이너스 1,2를 지나갑니다. 마이너스 1,2 한 요 정도. 마이너스 1,2 맞죠? 이 정도 잡을까요? 됐니? 그러면 m의 경계값들이 뭐야 얘들아? 요 놈이랑 요 놈이겠지. 기울기가 이 사이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지 지금 현재. 저 왼쪽이랑 똑같은 문제라면. 이해가요? 근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m이 그 사이에 있으면 만난다라는 뜻인 거라고. 거기 범위라고 나온 게. 됐습니까? 됐니? 그럼 이 마이너스 4라는 기울기는 얘와 0,b 사이의 기울기니까 0에서 마1 빼면 1이고요. b에서 2 빼면 마4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b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1, 2랑 a, 0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1분의 0 빼기 2 했더니 얘랑 같아야 된대. 그럼 a는 7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답이 5가 됩니다. 됐나요? 네. 자, 29번 가자. 네, 가보자. 29번. 자, 이제는 m으로 묶이지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m만 써볼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묶이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식을 바라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괜찮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x 더하기 1은 0과 3x 마이너스 y 더하기 7은 0.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그래서 마일 콤마 4를 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됐니? m으로 그냥 묶었을 때 m 더하기 3 이제 복잡하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근데 얘도 한번 생각은 하셔야 돼요. 주어진 놈은 이렇게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왜 했어? 기울기 확인하려고. 기울기 m 더하기 3이고요. y절편 m 더하기 7이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L을 파악해봤어. 저 직선식을. 괜찮을까? 네.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이 3, 4분면을 안 지났으면 좋겠대. 자, 근데 얘는 여기를 지나면 안 되거든? 근데 마일 콤마 4를 꼭 지나야 돼. 마일 콤마 4. 이 점을 지나면서 왼쪽 아래 3, 4분면은 안 지나야 되는데, 그치? 그럼 잘 봐.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기울기가 양수면 안 돼. 이해 가요? 기울기 양수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기울기 0인 건 되나? 되지. 기울기 0인 건 되네. 왜? 3, 4분면 절대 안 지나겠지. 기울기로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다가 경훈아 기울기 음수면 돼, 안 돼? 돼. 기울기 음수인 거 되는데 일부만 돼. 왜? 너무 가파라서는 또 안 돼. 그쵸? 너무 가파라면 또 3, 4분면 지나가잖아. 내 말 이해 갈까? 그러면 그거의 기준이 필요한 애 언제야? 원점 지날 때겠죠. 이때 기울기 정확하게 마이너스 3입니다. 얘까지는 돼요. 그거보다 더 작아지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가니? 이건 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요 그림 보고 결론 어떤 거야?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누가? 기울기가. 됐어? 근데 뭐보다는 0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양수가 돼선 안 되는 거였잖아. 이거 되는 거잖아. 얘 되는 거고. 이거일 때도 돼. 언제까지? 얘까지만 되는 거라고. 더 작아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m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변에서 3을 빼서 마7부터 마3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합이니까 마7, 마6, 마5, 마4, 마3까지. 답은 마이너스 2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만 버텨. 다 왔어. 한쪽 남았어, 한쪽. 괜찮니? 네. 자, 그럼 넘어가서 3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30번. 됐나요? 30번. 갈게요. 자, 30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고민하지 말고 얘들아. 둘 중에 하나에 K를 곱해서 일단 식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 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들을 표현한 거야. 일단 지금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직선이 뭐를 꼭 지나야 된대? 1,2를 지난대. 그럼 뭐해? 대입하세요, 대입. x에 1 넣고 y에 2 넣는 거야. 그래서 1,2를 집어넣으면 10 더하기 k배에 1, 2를 집어넣으면 5는 0 나와요.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k 값이 구해지지. 무슨 말이야?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딱 하나 찾은 거야. 저거 지나는 놈. 그럼 이걸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직선이 튀어나오는 거야. 결론 6x-y 더하기 6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10은 제로라는 식이 될 거고요. 계산해서 2x 마이너스 9y 더하기 16은 0이 되면서 문제에서 원했던 m이라는 놈이 2고요. n이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수많은 직선들을 표기하고 문제 조건에 맞는 직선을 찾기 위해 즉 k 값을 찾아내서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31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번엔 k를 뭐 앞에 놈에다 곱해볼게. 2x 더하기 2y 더하기 1에다가 k를 곱하고 플러스 3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표기 만들었다. 여기까지 괜찮냐? 근데 요번에는 기울기가 9분의 1이었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얘가 직선이니까 우리가 풀었으면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않겠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y는 정리하면 기울기 상상할 수 있지. 얘를 이항시키고 개수로 나누면 기울기 나오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분의 2k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y는 정리했을 때. 괜찮을까? 그게 지금 9분의 1이래 얘들아. 문제 조건.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값 찾으라는 얘기겠네. 그래서 자, 분모를 양면에 곱하고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27을 2k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식이 될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20k가 마이너스 20 나오면서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k를 다시 뭐 하라고?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라고. 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4는 제로라는 이런 직선이 완성이 되고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k값 찾아서 다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자, 3, 2, 3, 3 풀면 끝입니다.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네, 가봅시다. 자, 마지막 두 개. 자, 32번은 그냥 저렇게 식만 세우시면 끝입니다. 그쵸? 식 세운 다음에 그 직선이 이 두 점 지나간 다음에 대입해서 성립한다. 연립하면 a랑 k 구해지겠지. 됐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제로라는 식과 5랑 6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얼마죠? 계산이 안 돼. 6k인가요? 그 다음에 5a 24 마이너스 18는 제로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뭐 구하라고 했죠? a 값만 찾으면 되니까 k 없앨 생각하면 되겠네요. 위에 거 3배에서 위아래 뺍시다. 위에서 아래 거 빼시면 마이너스 8a 3배니까 6 24 플러스 24는 0 나오시네요. 힘들어. a는 3이라는 값이 아마 나오셨을 겁니다. 연립은 할 수 있을 거니까. 자, 33번은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을 다 온전히 적기 때문에 그려볼 생각은 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다음처럼 나오고 교점을 지나면서 어떤 삼각형이야? X축과 같이 둘러싼 삼각형. 요 삼각형이야 얘들아. 아래 거. 그쵸? 이놈의 넓이 2등분이야. 이 점을 지나면서.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뭐 지나라고? 중점 지나갈 거라고. 그러기 위해선 점 알아야겠다. x절편 2니까 이거 2,0이고 요놈의 x절편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래서 중점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 마이너스 1,0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전전전 문제랑 똑같네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얘가 꼭 지나야 되는 점 마일 콤마 0을 대입하면 k 값 나옵니다.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9는 제로. 그래서 k는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나온 k 값을 다시 뭐 해주면 대입해주면 내가 원했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써보면 2분의 3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 플러스 3x 마이너스 5y 더하기 12가 돼요. 분수 마음에 안 들어 얘들아. 양변에 그냥 2 곱하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3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4에 6x 마이너스 10y 플러스 24는 0까지 쓰고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2x 마이너스 7y 플러스 12는 제로라는 식이 완성됩니다. 답은 5가 되네요. MN이라서. 고생했습니다. 왜? 네. 왜? 괜찮아?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갑시다.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릴게요. 목요일날 숙제검사 요거까지 할 거니까 많이 풀어오셔야 된다. 알겠죠? 질문하고 가고 싶은 사람만 지금 오늘은 질문하고 가시고요. 오늘은 보내드릴게요.